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. 직업의 모든 것.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. 노출이 됐다고 처음엔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3천만 명 이상의 네.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된 거죠. 저도 유출됐습니다. 유출된 개인정보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파악되고 있나요? 뭐 이름, 주소, 그리고 이메일,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라든지 네.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됐고, 이런 개인 정보들이 결국은 보이스피싱하는 그 친구들, 캄보디아에 있는 그 일당들이 아주 그 이용하기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는 있어요. 아주 양질의 DB인 거예요. 3,300만 개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.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를 돈을 주고 걔네들이 사가거든요. 네. 처음에 보이스피싱 그 일당들이 그 하는 게 대포 통장 만들고 대포폰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. 그쵸. 어디다 전화를 돌리냐.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장,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록이라든지. 네. 근데 뭐 그런 구매 이력까지 있는 양질의 정보, 그리고 뭐 공동 현관 비번까지 있으면은 뭐 여기 좀 뭐 열어주세요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뭐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쿠팡 유출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정보 단순한 유출하기보다는 최근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그런 추가 피해 방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. 단순 해킹인지 뭐 관리 소홀인지 내부적인 문제인지 그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? 쟁점이 기존의 그런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,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유출된 것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권한을 갖고 있던 직원이 네. 그 퇴사자가 네. 예를 들어서 쿠팡에 다시 들어가 갖고 정보를 유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금고를 연 게 아니라 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걸 빼간 거죠. 그 중국인이라는 말이 있던데. 네, 중국 직원이란 말이 있고 그 중국 퇴사한 직원이 계속 드나들면서 사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드나들었는지도 지금 사실 그 쿠팡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. 그럼 지금 쿠팡 측에서는 어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? 쿠팡에서 사실상 뭐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냐면 네. 뭐 대응을 할 사람이 대표잖아요. 대표가 네. 일단 뭐 국회에서 불렀는데 나오기라도 해야지. 근데 그쵸, 뭐 네. 뭐 바쁘다고 안 나온 거잖아요. 뭐 해외에 있다 뭐 아니면 뭐 등등등등으로 지금 그런 핑계인 건데,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서는 시간을 끄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. 그렇죠. 사람들이 쿠팡 얼마나 많이 씁니까? 갑자기 안 쓰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화난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싸움 걸 때 이렇게 그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수그러졌을 때 하는 것처럼 좀 수그러들죠. 네, 수그러들고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또 전략적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모르겠어요. 그건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, 사실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소송을 하는 사람들만 소송 오래 걸려요. 소송도 오래 걸리면 최소 1년 걸리는데 그렇게 그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. 유출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네.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? 피해가 꼭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쿠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건이 그 해킹으로 인한 피해였다면 이거는 내부자를 관리를 못한 거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과실이 좀 더 커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만 원 정도 인용이 되는데 네. 그보다는 좀 더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. 다만 그게 또 많이 인용된다 그래서 많이 청구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. 소송하면 이긴 쪽이 진 쪽한테 변호사 비용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. 네. 그 있잖아요. 근데 사실 뭐 10만 원, 20만 원 청구를 하잖아요, 우리가. 근데 그 속가가 300만 원까지는 변호사 비용이 30만 원으로 잡혀요. 변호사 보수가, 물어줘야 되는 변호사 보수가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을 청구했어요. 100만 원을 청구했고 나는 10만 원 그 받았어요. 예를 들어서 판결에서. 네. 그러면 90만 원은 지고 10만 원은 이긴 거예요. 그러면 80%는 진 거예요, 소송이. 네. 그럼 80%는 내가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잡혔으면 네. 38, 24만 원을 내가 10만 원은 받겠지만 네. 24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물어내야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전관 로펌들이 한 5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청구를 한다고도 해요.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만약에 인용이 그렇게 안 되면 역으로 사실 우리야 뭐 착수금이 없이 하는 로펌도 있고 보통 2만 원, 3만 원, 1만 원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상대방은 쿠팡은 김현장 선임할 거거든요.
수임료 10,000원, 20,000원 받고 하겠어요? 그쵸. 네, 그몇 억씩 받고 몇 천만 원씩 받고 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좀 패소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단체 소송을 참여해서 내가 좀 이겼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이겼다고 하더라도 진 부분이 발생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네. 지면 너무 크게 걸었다가 지면 네.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걸어서 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으로 청구했어요. 근데 네. 10만 원 이겼어. 그러면 10만 원 이기고 10만 원 진 거잖아요. 5대 5잖아요. 네. 그러면 또이 그냥 상계가 되잖아요.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변호사를 안 통해서 그냥 하면은 그런 네. 내가 변호사 비용을 쓴 만큼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상대방한테. 네. 근데 내가 셀프 소송을 했어요.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죠. 근데 상대방은 김앤장, 네. 대형 로펌, 네. 네, 10,000원, 20,000원 아니라 몇 천만 원, 몇 억 수임료니까. 근데 걔네도 그걸 다 받지 못하고 네. 그 300만 원까지는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에서 그 비율 정해지는 만큼 쿠팡 가입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한다면 이길 확률이 큰가요? 뭐 질 확률이 또 큰가요? 일단 이 소송은 이길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피해가 확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피해가 꼭 내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뭐 딴 게 뭐 물품 주문이 들어가서 뭐 얼마가 발생하고 피해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건 뭐 특별 손해고 그냥 그 유출 자체만으로도 청구하는데 그게 10만 원이 인용되냐, 20만 원이 인용되냐, 30만 원이 인용되냐 뭐 그 차이가 있겠죠. 그럼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네. 손해배상금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될 거다. 제가 예상하기엔 그렇고 10만 원이 제일 보수적인 그 값이고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청구해도 되지 않나 인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SK텔레콤 그 유출 사건에서 아직 제가 알기로는 1심 판결이 나온 거는 없어요. 근데 조정에서 한 30만 원 내라고 나온 건 있었는데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됐었거든요. 근데 조정은 사실 뭐 판사가 뭐 30 내라 뭐 이 정도로 빨리 끝내자라고 한 의미인데 그렇다고 막 30으로 정해지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SK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 상향된 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근데 그거는 좀 해봐야지 할 문제다. 3천만 명이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죠. 절반 이상이. 그럼 거기서 신청해서 이기는 분들은 뭐 10만에서 30만 원 이제 배상을 받는 네네. 거고, 아이 뭐 귀찮은데 그냥 있어야지 하는 분들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. 그렇죠. 이게 그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. 그 예외적으로 있는 게 증권사에서 이렇게 뭐 이런 증권사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집단 소송을 해서 꼭 거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쿠팡 같은 이런 개인정보 소송은 내가 꼭 참여를 해야지 원고가 돼야지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. 그 피해를 주장할. 똑같이 피해를 받는데 그렇죠. 문제 제기를 해야지 받을 수 있다. 그렇죠. 소송을 해야지 받을 수 있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소송이 다 들어오진 않잖아요. 네. 3천만 명이 있다 그래서 3천만 명이 다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약인 거고 시간이 흐를수록 되게 유리한 거고 집단 소송 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확률이 또 더 높아지나요? 뭐 사실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소송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사회적인 반향은 있겠죠. 사회적으로 좀 뉴스에 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면 사실 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판사분들이 약간 모범생 출신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언론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.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좀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은 또 이게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쿠팡이 사실 대관이 엄청 잘 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. 대관 작업이.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대표부터 무슨 정관 출신으로 어디 부처에 정부 부처에 이런 사람들도 해놓고 해서 많이 관 작업이 돼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우려 이건 뭐 나중에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. 아니, 이거 내보낼 거예요. 네, 몇 페이지 중요한 사실인데. 네, 이거. 그래서 대관이 진짜 중요하잖아요. 왜 김앤장가 있어요? 정부 부처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똑똑한 변호사들도 많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고 사실 쿠팡 상대라고 하면은 일단 김앤장이 올 거지만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정부 부처나 이런 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의 그런 힘은 언론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그 기사 같은 거는 사실 뭐 쿠팡이 예를 들어서 뭐 짬 시킨다고 해서 그 기사가 나갈 거 안 나가고 그런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는
대가가 있지 꼭 뭐 10,000명이다 20,000명이다 10만 명이다 해서 막 갑자기 막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막 그러진 않는다.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럼 소송을 해서 진다 한들 네. 뭐 그런 일반인 개개인이 크게 뭐 이렇게 불이익 볼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. 지면은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고 적격이 있고 네. 쿠팡 가입자고 문자 받았고 뭐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면은 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그럼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돼요. 저 그럼 가능한 거네요. 아우 하시면 제가 원고 대표로 해서 대표로.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얘기를 근데 들어보면. 좀 귀찮죠. 네. 사실 귀찮은 거죠. 귀찮은. 근데 그 귀찮은 걸 변호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지 않나요? 사실 뭐 이런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많이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네. 뭐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받으면 이제 그 자동화가 돼서 들어가요. 저희가 소장을 작성을 해뒀고 네. 거기에 이제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. 줄만 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지금 혹시 몇 분 정도 이렇게 모여 있나요? 지금은 이제 한 200분 좀, 그러니까 많이는 못 모았어요. 200명요? 네네. 200명도 되게 많게 느껴지는데. 근데 많이는 못 모았어요, 저희가. 근데 네. 지금 이제 거의 초기고,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, 그동안의 단체 소송, 이런 SK나 이런 거는 굳이는 하지 않았어요. 근데 네. 쿠팡은 좀, 저도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그 쿠팡의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그 이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공익적인 측면들을 좀 더해서 사실 뭐 이런 그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약간 가미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직업이 보는 것 구독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다 가능한 건가요? 그럼요. 다 가능하죠. 예. 소송에 참여를 하잖아요. 네. 그럼 소송에 참여를 했다는 그 기록이 네. 뭐 개인의 뭐 신용도나 혹은 뭐 그 밖에 다른 뭐 불이익으로 뭐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나요?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없어요? 소송은 사람들이 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상간자 소송 당해서 야 이거 뭐 다 알려지는 거 아니야 회사에도 막 그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소송은 법원에 대한 거예요. 나라 법원에 대한 거고 당사자들만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소송 대리인들이 변호사들이고 쿠팡의 법률 대리인인데 그게 뭐 이렇게 유출되거나 그럴 일은 뭐 거의 0%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향후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뭐 더 늘어날까요? 줄어들까요? 앞으로는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저도 이제 이번에 소송 준비하면서 기존의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, 한 10년 정도를 정리했는데, 그 전반의 5년보다는 그 지금 최근의 5년이 훨씬 더 그 빈도수나 이런 유출 범위가 많아졌더라고요. 그만큼 그 개인정보가 그만큼 가치가 더 있어졌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정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, 좀 슬픈 얘기지만 보이스피싱, 피싱하는 이런 범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거든요. 심지어는 뭐 성범죄의 그런 장부까지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거든요. 그것도 아주 고가의 DB예요. 고가의 DB라고요? 네, 뭐 마사지 출입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뭐 업무폰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리스트들 그리고 장부 그런 것들이 거래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고. 그런 거. 야, 너 어제 저녁 뭐 8시에 마사지 같이? 네, 그러면 사실 뭐 뜨끔하고 그래서 그럼 뭐 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뭐 나는 업주고 이거 뭐 지우는 전문 업자가 있다. 그래서 그거 좀 도와주겠다. 그럼 거기서 한 500만 원 주고 지워라. 근데 막 지운다고 500만 원 줬는데 잘 안 됐다. 또 갑자기 업주가 고소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그만큼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결국 개인 정보의 기반이고 지금 쿠팡에서 유출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긴밀하게 파고들 수 있는 구매 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으면 내 성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.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피싱하는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. 사람 심리를 잘 간파해서 그 시나리오들을 다 짜서 그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전화 돌린 애들한테 그걸 다 트레이닝해서 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악용은 되는 게 저는 제일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런 과징금이나 이런 체계도 물론 있지만 좀 더 그런 피해 규모에 따라서 좀 그 다른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뭐 쿠팡이 지금 커서 그렇지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암호화폐 뭐 이런 뭐 회사라든지 뭐 등등등등이 이제 뭐 좀 유출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회사에 보통 다 사람들이 그 가입을 해 있잖아요.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이 좀
털리는 게 좀 교집합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더 양질의 또 피싱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쿠팡에 한국 사람 계정이 뭐 5만 원에 팔리고 있다 뭐 이런 뭐 소문도 있잖아요. 소문도. 예. 5만 원, 5만 뭐, 원이나요? 예,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나가?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네. 그렇게 보셔야 돼요. 요 데이터베이스로 잘 요리를 하면 그 속여 먹으면은 피싱을 몇 천만 원, 몇 억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, 이 사람한테. 그리고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통장도 한 뭐 4천만 원 이렇게 주고 사오고 통장? 대포 통장도. 통장 하나가 4천이나요? 그건 옛날에 토토 네. 뒷장이라 그래. 안전한 절대 이제 막히지 않는 좀 그래도 위험도가 적은 통장들이 보통 3, 4천씩 했어요. 근데 그 네. 대포 통장 업자들이 유통하는 게. 근데 요새는 보이스 피싱 애들이 어쨌든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그 좀 이름 좋은 걸로 되게 좀 이름이 좀 약간 좀 좋아야지 좀 사람들이 믿잖아요. 이게 법인 이름이. 네. 그런 통장들을 이제 3, 4천씩 주고 사가죠. 이번 그 단체 고소고발 참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변호사로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이건 사실 꼭 해야 되는 소송은 아니에요. 내가 뭐 떼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내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일단 유출에 대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. 그래서 꼭 피해를 입증하실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저희가 요거를 시작한 계기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2차, 3차 피해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걸 해본 사람은 만약에 내가 권리를 주장을 해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 있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. 그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면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. 그로 인해서 법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런 게 결국 미국 건국부터 쭉 이어왔던 제도고. 그런데 우리는 배심원 제도가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단 소송이라는 거 사실 소송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이혼이나 아니면 뭐 몇몇 소송 빼고는 안 하는 사람, 안 해보고 죽는 사람,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사실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유출에 대한 것에 대한 내 피해가 어떻게 될 수 있다.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내가 만약에 뭐 이 집안의 아들로서 참여를 했다면 부모님한테도 조금 피싱 조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더 커요. 사실 이걸로는 뭐 사실 법무법인에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. 막 몇만 명, 몇십만 명 되면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는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적어도 내가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곱하기 한 3, 4 정도는 되잖아요. 그 인원이. 그래서 그렇게 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뭐 앞으로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참여자가 돼갖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뉴스였다면 이 영상 이후부터는 좀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.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.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.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.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